안녕하세요. 엔지니어TV입니다. 2차전지 산업이 바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다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생산에서 얼마 남나 주제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CATL이 갑자기 급락이 나왔는데요. 이유가 모 생산기지 4개 라인 중 2개를 중단한다는 루머가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2023년 수주가 없을 때 나타났던 상황인데요. CATL도 수주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런데 업계 관계자는 CATL 가동률은 계속 문제가 없으며 이는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이것도 조금 이상하죠. 가동률이 계속 문제가 없을 수는 없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CATL이 7월 생산 데이터 급감 관련 루머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의 배터리 산업은 오버캐파의 위험성이 있고 고객 없이 공장을 만드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현재 정교한 캐파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결국 CATL도 캐파가 논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 훼손에 문제만 없으면 됩니다. 최근 23년 매출을 보면 72조의 영업이익 8.2조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1.4%였는데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중국에서의 보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23년에 정부 보조금이 1조 770억 원을 받았는데요. 중국 기업 중 1위라고 합니다. 어떤 조건으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 내에서도 CATL은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는 기업이라는 거죠. 영업이익률 11.4%에서 보조금을 제외하면 9.8%로 10% 언더로 내려갑니다. 보조금은 향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현재의 가동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영업이 10% 이상을 향후 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CATL은 배터리 제조 사업 외에 다른 영역으로 확장을 시작한 지 꽤 되었습니다. 최근 전고체 배터리도 속도를 높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LG엔솔 영업이익을 한번 보면 1분기 1,500억, 2분기 1,700억, 3분기 5,00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2분기까지는 AMPC를 제외하면 적자입니다. 배터리를 만들어서 돈이 안 된다는 겁니다. 3분기에는 AMPC 제외는 700억인데 보조금을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CATL도 보조금을 받고 테슬라도 보조금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보조금 획득도 실력과 자격이 만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가동률을 높이고 오버캐파도 하면 안 되고 글로벌 공장의 위치 안배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26년 영업이익 18% 이상도 가능합니다. 이때가 되면 CATL 영업이익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6년까지 중국이 보조금을 추가로 늘릴 건지 아닐 건지 여하튼 경쟁해볼만 하다라는 겁니다. 보조금으로만 살아남을 수 없죠. 보조금은 기간이 한정적이고 언제 사라질지 모릅니다. 결국 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최근 많이 언급드린 테슬라 4680도 수율이 낮다고 계속 언급드리죠. 수율의 계산은 다양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투입된 비용 대비 판매되는 매출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영업이익으로 기결되는 것인데 생산하는데 돈이 안 되면 계속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기 사진에도 테슬라가 수율을 높이기 위한 어떤 행위가 노출되었는데요. 관찰력이 뛰어나야 보입니다. 여기 중간에 있는 셀의 용접이 다른 셀과는 다른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른 위치로 보면 현재 용접의 표준이 원은 2줄을 용접하고 삼각 부분은 한 줄 용접인데 여기 보면 2줄로 용접된 배터리가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화 공정에서는 이런 2가지 방식으로 용접이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이건 불량으로 분리된 후 다시 추가의 용접을 한 사례입니다. 이것을 보통 재작업, 리워크라고 하는데요. 리워크를 통해서 불량을 양품으로 변경시켰기 때문에 최종 수율을 높인 거죠. 하지만 처음부터 용접을 잘했으면 재작업 비용을 추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수율을 높였지만 비용이 추가되죠.
자, 이건 눈에 보이는 수율이죠. 자, 이런 불량의 원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한 개, 두 개씩 계산하는데 결국 수율을 높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최근에 리비안이 폭스바겐에 투자를 받았죠. 자, 이것도 같은 원리인데 리비안이 전기차를 제조하는 비용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용을 줄이는 수율을 높이는 행위를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금 고정 비용이 필요합니다. 테슬라는 GM 포드와 같은 수준까지 와 있죠. 현금 흐름은 더 좋다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리비안은 떨어져 있죠. 리비안 같은 회사에게는 생존 가능성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정한 영업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결국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간 1억 개의 셀을 생산하는 사례로 수율을 봅시다. 1억 개면 30만 개 정도를 생산해야 됩니다. 대부분 자동 생산으로 이루어지겠지만 하루에 30만 개를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수율이 80%라고 하면 분량이 6만 개가 나오고 90%라고 하면 분량이 3만 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리워크, 재작업을 통해서 수율을 더 높이겠죠. 수율 97%라고 해도 분량이 1만 개 가까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분량이 1만 개가 나오면 그냥 다 버리는 줄 아는데 이 분량은 철저히 살리기 위해서 양품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이 진행되고 오늘은 분량이 1만 개 나왔지만 내일은 다시 6만 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분량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품질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제조 인력과 맞먹는 인력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품질 활동을 잘 안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 큰 사고를 치게 됩니다. 배터리는 전기차로 나가기 때문에 고객에서 일어나는 불량이 있습니다. 고객 불량률 1%, 99%가 양품이고 1%가 불량이라고 했을 경우 사실 1%는 어마어마하게 높은데요. 가령 전기차 2대가 파손이 되었다. 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원통형 셀 1개 10,000원 정도 된다면 1개가 불량이 났을 때 전기차 하나로 5천만 원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인명사고가 났을 경우 그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복잡하게 설명드렸는데요. 자, 수율과 고객 관리. 자, 이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비용 관리, 코스트 관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이야기 드린 것은 배터리 만들기 쉽지만 그 다음 수율을 높이기 어렵고 그 다음 더 어려운 것이 고객 품질 관리입니다. 자, 그러니 특히 논문 단계, 그 다음 개발 단계, 개발도 보면 프로토타입, 샘플 제작 단계, 그리고 SOP, 대량 생산 스타트까지 있는데 SOP 이후에 고객 불량률까지 큰 문제가 없어야지만 정상적인 배터리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부품 기업들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여기 보면 배터리 매니팩처링 해서 엔드 오브 라인, 라인의 끝에서 품질이 보증되어야 되고 그 다음 배터리의 엔드 오브 라이프. 근데 이게 전기차 엔드 오브 라이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생산 초기부터 다양한 검사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 30만 개 생산, 일주일이면 180만 개의 배터리 데이터가 쌓이는데요. 자, 이 데이터 관리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AI를 적용한다, 자동화를 적용한다 라는 부분에 배터리 정보를 관리하는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는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데이터 콜렉션,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하고 예측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 행위의 무한 루프를 통해서 배터리 수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계속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배터리 기업들의 수율이 낮은 이유,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생각보다 엄청난 품질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영상을 만들 계획을 세웠는데요. SK온이 1년 전 자료인데 SK온이 공장 생산성을 높이고 그 다음에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서 비용 중 인건비가 상당한 포지션을 차지하죠. 인적 자원 효율화를 진행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영업이익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서겠다는 전략이었겠죠. 앞부분 테슬라 사례로 보면 자동화를 통한 수율이 일정하게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불량이 나오게 되고 이 불량을 처리하는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불량은 왜 자동화가 안 되냐면
불량은 종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전부 사람들이 수작업으로 불량을 버리든지 재작업을 하든지 이런 행위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인력들이 상당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겁니다. SK온 경우 일단 가동률의 오버캐파 상태고 수율이 달성됐다면 인력은 빠져나왔겠죠. 그리고 자동화가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여기 테슬라가 로봇, 옵티머스 로봇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5월 영상을 보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배터리를 관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배터리 공장에 가장 적합한 로봇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작이 단순하고 사람 손작업이 필요한 공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효과를 발휘하려면 로봇도 중요하지만 원래 인간을 통한 수율이 높은 상태여야지만 로봇이 그대로 작업을 해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영상을 보면 사람이 직접 동작을 훈련시키는데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인간의 능력도 중요하다는 거죠. 숙련자가 교육을 시켜야 로봇이 정확한 동작을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로봇 훈련시키는 직업도 유망하다고 봅니다. 테슬라는 일단 수작업으로도 수율이 높지 않으니 로봇을 투입한다고 생산성이 높아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테슬라 로봇의 원가 분석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에 배터리 팩은 0.5%로 비용이 미미합니다. 손이 17%로 가장 높습니다. 이래서 손이 없는 로봇을 많이 만들고요. 단순 반복 동작 로봇이면 배터리 금액 점유는 더 높아질 수 있고 공장에서는 유선이 많을 수 있으니 배터리가 필요 없겠죠. 하지만 공장 밖으로 로봇이 나오면 배터리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겠죠. 여하튼 로봇 배터리는 다음에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